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 바우처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정균 과장입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차 시 허위 초과결제에 이어서 서비스 제공 자격 위반, 바우처 양도, 이용자 불법 유치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이제 노인들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은 받지만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서비스를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의 시간을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세요. 이제 그런 취약점을 악용해서 바우처 카드를 처음부터 기관으로 다 배송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 서비스를 누가 하는지는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세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뭐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례는 실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제 활용했던 사례입니다. 시군구에 이제 처음에 보고를 할 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진행한다고 보고를 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고 모든 서류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렇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서비스는 아르바이트생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건은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학생이 직접 클린센터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알게 됐고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제 본인이 가담하게 돼서 불이익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마음으로 신고를 했던 거였고요. 이 사례는 다른 부정수급보다 좀 심각한 범법 행위에 해당을 하죠. 왜냐면 기관장은 우리 기관에 관리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의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중점관리사항 하단에 한번 보시면 기관장이 주도를 했다고 해도 우리 전담 인력이나 종사자들이 가담 동조했으면 그 사안에 따라 처벌을 알고도 이제 묵인하고 같이 동조를 했으면 같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클린센터로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사례예요. 이런 사례가 간혹가다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내용을 우선 보시면 우리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그 가정이었어요. 장애 자녀를 둔 이제 부모 A가 다른 부모 B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솔깃한 제안을 하죠. 본인의 자녀를 돌보면서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방법은 그렇습니다. 다음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부모 A가 있고 부모 B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녀 A, B가 있죠. 저희가 예비조사를 할 때 쓰는 뭐 그림 같은 건데 이 둘은 가족관계죠. 서비스는 가족관계에서 제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 인력이 자기 자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은 이렇게. A 부모는 B의 자녀에게, 부모 B는 A의 자녀 A에게.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이렇게 제공을 한 거죠. 자, 제가 지난 1차 시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들어가는데 부정수급은 그 방법에 거짓
유무에 따라 좀 판정이 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선 거짓이 어디 있을까요? 계약은, 자, A는 B에게, B는 A에게 서비스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 서비스는 이렇게 가족 단위로 했던 거죠. 그래서 B는 A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결제는 발생을 했고, 이거에 대한 급여를 받아왔던 거예요. 실제 서비스 없이 급여만 받았기 때문에 거짓의 방법으로 한 부정수급이 맞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화면을 보면 각자의 자녀를 돌보면서 카드를 바꾸어 또 나와요, 얘기. 부정수급의 시작은 항상 카드 소지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서로 맞춰서 입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치밀하게 했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인들의 신고도 발생을 해요. 이 바우처 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저 아이는 바우처를 이용하는 아이인데 항상 부모, 자기 가족들하고만 다니네? 라고 하면 가족 간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분들은 신고하면 저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점검 나가서 했고요. 인터뷰 진행했을 때 이용자에게 서비스한 사실이 없었다. 결제만 하고 사실은 나는 내 자녀를 돌봤다라고 했던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부정수급액이니까 전액 환수를 했고 행정처분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점관리 사항을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는 카드에 대한 부정수급의 시작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다못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도 CCTV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허위 결제는 발각될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 제고를 하는 교육을 제공기관을 항상 지속적으로 주입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건 바우처의 타인에게 양도를 한 사례. 이건 서비스 제공, 이용이 아니고 그 제공에 대한 부분, 그 제공 인력 자격을 양도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직접 겪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할 땐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작에 본인 확인을 합니다. 신분증을 요청했는데 소지를 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공기관의 전담 인력 분께 이분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을 드렸고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인터뷰하는 중에 이제 본인 이름을 확인하는 질문들을 드렸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세요. 보통 점검 나오면 좀 당황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랑 확연히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관련 서류를 저희가 우선 확인했고요. 본인이 아닌 것 같아서 같이 점검했던 주무관님께 요청해서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었어요. 지문 같은 걸로 이제 신원 확인하죠. 다른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준 제공 인력은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역 가입하면 좀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급여 같은 건 필요 없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명의를 이제 빌린 사람은 4대 보험, 내 4대 보험은 우리 가족의 남편이 이제 가족으로 해서 등록하면 되니까 4대 보험은 굳이 필요 없고 난 그냥 월급만 받으면 돼라는 사람이어서 완전히 맞아 떨어진 거죠, 이해관계가.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밝혀진 게 제공기관 그 본인이 맞다고 확인해준 전담 인력조차 그런 허위 제공 인력과 친척 관계였어요. 그렇게 3명이 서로 모의해서 진행했던 부정수급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방금 전 사례처럼 계약한 제공 인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진행했죠. 모두 다 부정수급인 거예요. 거짓의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약한 제공 인력은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명의를 대한 이 사람도 사실 제공 인력은 맞았거든요. 근데 계약 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꼭 제공 인력에 대한 이용자 등록 확인하고 본인인지 가족관계 여부 등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점검 나가다 보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이제 그 계약할 때든지 아니면 제공 인력 관리를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기관이 부정도 적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는 기관은 확실히 안 되는 기관보다 그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 군데서 이제 모니터링에 걸려서 이제 나가게 되면 이렇게 관리가 소홀한 기관으로 계속 모이는 거예요. 유입이 돼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우처 양도의 사례인데요. 얘도 비일비재하게 좀 발생을 해요. 그 인식 개선이라는 부분, 이용자도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바우처 제도라는 걸 처음에 계약할 때 제공기관에서 설명을 하지만 그냥 다 흘려듣죠.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 휴대폰을 살 때도 계약할 때 계약서 다 안 보듯이 흘려듣게 되는 좀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인데. 자, 안마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이제 노인분이신데 A는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해외여행을 가면서 바우처가 아까우니까 우리 이웃 옆집에 사는 친구분에게 나 대신에 안마 받으러 가라고 이제 하면서 카드를 줬어요. 근데 안마원에선 이용자 본인이 아닌 걸 알아요. 아는데 당장 매출이 걸려 있고 우리가 또 안 받아주면 이 이용자가 다른 데 가면 어떡하지라는 이용자 유치를 위해서 묵인하면서 계속 해줬죠. 자, 이렇게 되면 소문에 소문이 계속 돌아요. 아, 여기는 다 해주는데 누구 갔었는데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부정수급이라는 게 그렇게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문이 돌아서 여기저기서 요청을 했고 그런 내용은 그 주변의 귀에 다 흘러 들어가서 클린센터로 신고가 들어왔던 건이에요. 그래서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은 없죠. 그래서 부정수급을 환수를 했고 안마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바우처는 중점관리사항 보시면 자, 이용자 본인에 의해서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공기관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밑에 써놓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19조, 시행규칙 13조 등의 제공자 준수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저희가 점검하다 보면 안다, 다 알고 있고 지침에도 나와 있고 법에도 있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우리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제공인력으로 처음 등록할 때 이런 부정 행위들 혹은 준수를 해야 되는 것들 다 지키겠다고 마음 먹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도 많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복지부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에 이제 있는 지침과 법령은 당연히 지키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당장 힘드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은 마시고 지킬 건 꼭 지켜서 서비스를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례도 좀 많이 있는 사례인데요. 어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쪽 많이 말씀을 드렸으면 이번 사례들은 좀 다른 사업들도 걸려 있는 것들이라서 다른 사업들이 좀 나와요. 자, 이용자 유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중점관리 사항 우선 먼저 볼까요? 이것도 제공자의 준수사항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용자 유치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 사항이에요. 단순 지침 위반 사항이 아니고 이제 위법 행위죠. 그래서 이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하는 센터에서 이용자 유치를 위해서 이것도 제가 나갔다 온 사례고 대대적으로 맘카페 같은 데 홍보를 했어요. 돌반지 같은 것도 주겠다고 정말로 이런 법이 있는데도 알면서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리뷰 이벤트 하고 해서 막 입소문 돌아서 다 글로 몰린 거예요. 모든 산모들이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 이제 역으로 신고를 했던 사례이고요. 자, 이거는 이용자 유치 활동이 문제는 뭐냐면 과열 경쟁도 과열 경쟁인데 이게 아까도 공짜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주면 원래 산모 쪽이 8시간 서비스를 받아야 되면 2시간 정도를 이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체를 하는 거지 이게 무상 제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의 질은 그만큼 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맡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용자분들의 경우도 가담을 하면 안 되겠고 그런 데는 이제 걸러야 되는 기관인 거고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니까 제공기관, 제공인력들은 이런 부분을 준수해서 사업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다음 생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기관의 운영자, 그러니까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자이기도 하고 안마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 인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 지원을 하는 거지 생업을 지원을 해줄 수는 없어요. 생업 지원은 이제 근로 지원인 제도라는 걸 고용부에 있는 걸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생업 지원에 이제 이용했던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안마사니까 안마원으로 계속 출근을 하세요. 그래서 제공인력한테 안마원으로 와라. 혹은 본인의 집에 와서 안마원으로 같이 이제 활동 지원, 그때 활동 지원이 해당이 되죠. 출근 지원을 해준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해요. 자, 고유 업무를 시킨 거예요. 시설, 우리 안마원의 청소, 세탁, 고객 안내. 이거는 활동지원사의 그 업무 서비스 범주에서 벗어나죠. 안마원의 고유 업무를 시켰어요. 자, 이제 제공인력 활동지원사가 일상 및 사회활동 참여를 넘어 생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출퇴근 지원을 제외한 생업 지원은 저희가 다 발라서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서비스를 만약에 했으면 1시간 출근 지원, 3시간 이제 이쪽에서 뭐 생업 지원 혹은 뭐 2시간은 청소도 하고 뭐 고객 안내도 하고 했고 1시간은 이제 A의 식사 지원, 뭐 이동 지원, 뭐 간단한 심부름 등 이런 거를 했으면 실제로 생업 지원 한 2시간만 환수를 하게 되는 구조로 보시면 돼요. 다음은 그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기준 정보와 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자, 이것도 이용자 유치 얘기가 계속 나오죠. 우리 사업이 이렇게 유치가 걸려 있는 게 많아서 대부분의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기관 방문형이에요. 기관에 교구가 있고 무슨 뭐 기구들이 있어서 뭐 그리고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관에 이용자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조금 특이하게 이제 자택으로 이제 제가 서비스를 하는 케이스도 간혹 가다가 승인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뭐 기관이 속해 있는 그 기관 말고 임의의 장소를 승인받아서 별도 시설을 승인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기관은 그리고 지금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재가로 아예 승인 자체가 안 되는 그 서비스였고, 그리고 이제 시군구에 별도의 시설 승인을 받은 그 임의 장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은 임의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한 것도 그것도 거짓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로 한 건 안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승인받지 않은 임의 장소에서 진행했다는 것도 이제 위반 행위였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해서 적발을 한 사례입니다. 중점관리사항 같이 이 시투 사업에 대한 서비스는 특정 교구를 활용해서 제공하도록 그런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구비가 되지 않은 이용자 자택이나 임의의 장소에서 제공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반감 그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준 정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기준 정보에 맞춘 서비스 시기, 횟수, 방법 등을 준수해야 됩니다. 기준 정보에 대한 얘기는 뒤에 다시 또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 기간에 카드 보관만큼이나 좀 빈번하게 접수되는 사례이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요거예요. 1대5 그룹형. 여러 가지 있죠. 1대1도 있고, 뭐 1대2도 있고, 1대3도 있고. 서비스별로 기준이 다른데, 이를테면 1대1인 경우는 뭐 90분 제공, 뭐 120분 제공. 예를 들면, 1대2는 90분 제공, 1대3은 60분 제공. 이 거꾸로 됐네요. 이거는 1대1은 60분, 1대2로 할 경우는 90분, 1대3으로 할 땐 120분, 이렇게. 사람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한 명한테 이제 투입되는 시간이 적으니까 아예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하도록 기준 정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1대1 서비스인데 1대5로 하면서 나머지 4명은 별도의 날짜에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자, A, B, C, D, E라는 5명이 있습니다. 자, 근데 1대1 서비스예요. 목요일 날 진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서비스였어요. 자, 이렇게 1대1인데 5명이 1대5로 서비스를 받았어요. 근데 기준 정보에는 1대1 서비스니까 결제를 못 하죠. 그래서 목요일 날 결제는 A가 하고, 뭐 금요일 날 B가 하고, 토요일 날은 C가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결제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1대1이라는 기준 정보를 위반해서 1대5로 서비스한 거 전체가 우선 문제고요. 뭐 B는 목요일 날 실시간으로 결제를 했으니까 뭐 결제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쳐요. 근데 A는, 근데 B는 목요일 날, C는 금요일 날, 실제 수업은 뭐 다른 날에 받았는데 이렇게 서비스 받은 날짜하고 결제한 그 날짜하고 달라지는 거죠. 뭐 이것도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짓에 의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결제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수로 구비해야 되는 서비스 제공 기록지, 일지 이런 제반서를 다 위조해요. 실제 목요일 날 제공했는데 금요일 날 했다고, 뭐 토요일 날 했다고, 일요일 날 했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적었으니까 다 위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점에 여러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각 지점별로 이런 기록지 같은 건 다 구비를 해야 되는데 본점에서 일괄 보관했어요. 왜 일괄 보관을 했을까요? 관리하기 편하기 위함이죠. 이게 지금 다 위조하니까 지점별로 위조하는 것보다 본점에서 일괄로 위조하는 게 편하죠. 한 사람이 딱 컨트롤하면서. 그래서 일괄 보관했던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1대5로 뭐 하지는 않은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원래 1대1 수업인데 1대1로 하는데 갑자기 이용자가 찾아와서 지금 꼭 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한 명을 더 1대2로 하거나 이제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애초에 이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던 그 내용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변명을 하셔도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VC에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해도 품질 관리, 우리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이런 기준 정보를 위반하는 건 불가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실제 서비스한 날짜와 결제한 날짜가 달라지게 된 원인은 뭘까요? 카드 보관이죠.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기관에서 보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용자 요청에 의해도 제공기간 보관 불가합니다. 기관에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용자 보호자가 계속 요청하는데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데, 저희 다 이용자 모니터링을 해요. 제공기관에서 처음부터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을 하셔도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용자가 요청을 해서 강제로 이제 맡기더라도 받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공기관은. 그게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이죠.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기록해야 되고, 작성하지 않은 건 서비스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례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안내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시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이용자들이 이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계약할 때 구두로 설명을 하시고 별도의 자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꼭 지켜주십사 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료고요. 바우처 시스템에 저희가 등록을 파일로 해놨어요. 파일로 해놓은 걸 다운받으셔서 저희가 이 하단에 빈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기관 로고와 명칭을 그림 파일을 편집을 하셔서 등록해서 출력해서 서비스 계약할 때 혹은 수시로 제공 인력과 이용자에게 나누어 주시면, 말로 하는 것과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 나갈 때 보면 이런 거 출력해놔서 비치를 해놓고 계시는 데 많이 봤어요. 꼭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클린센터는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좀 확대 개편해서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곧 확대 개편된 클린센터를 운영할 거고요. 이 신고인에 대한 자격 제한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제공기관 직원도 가능하고 제공 인력도 가능하고 이용자도 가능하고 대국민 상대로 저희가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수급을 본인이 한 경우도 신고는 가능해요. 근데 신고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고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이제 본인이 가담한 부정수급의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내 신고 정보, 내가 신고한 게 이제 밝혀질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점검 때도 그렇고 철저하게 익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람밖에 모르는 얘기다 라고 해서 신고인을 특정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난 이거 이 사람한테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물어볼 경우에는 신고인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 받을 때 혹은 그 이후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물어봐도 되겠느냐, 신분이 노출돼도 되겠느냐라고 여쭤봐요.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셔도 저희가 대놓고 누가 신고했어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익명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 주시고요. 신고 방법은 전화, 인터넷, 우편 세 가지가 있는데, 전화를 주시는 게 서로 얘기하면서 추가적인 거 필요하면 저희가 또 여쭤볼 수가 있으니까 전화로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신고 전화는 026360-6799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클린 바우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